홍콩 카이탁 공항 1972년 8월 15일 새벽 2시 30분 공항 터미널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빅토리아 하버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화물선들의 불빛만이 수면을 가로질렀다. 마지막 심야 항공편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청소부들과 보안 요원들만이 텅 빈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닦인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빛을 반사하며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제트기 엔진 소음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국제선 도착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가죽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그는 다른 승객들보다 늦게 나타났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바로 브루스 리였다. 그는 방금 마닐레에서 새로운 영화 촬영을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32시간의 강행군 촬영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는 맑고 집중되어 있었다. 터미널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스캔하고 있었다. 출구까지는 아직 200m가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보안 사무실에서는 30분 전부터 한 통의 익명 신고 전화 때문에 긴장 상태였다. 동양인 남성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신고자는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홍콩은 여전히 영국 식민지였고 공항 보안은 영국 경찰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보안팀장 윌리엄 빌 하딩스는 20년간 런던 경찰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키 185cm에 체중 9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폭동 진압과 위험 상황 대응을 전문으로 했었다. 홍콩으로 온 지 3년째 그는 이곳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보안 책임자였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떤 상황이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딩스는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5명의 요원을 소집했다. 모두 영국이나 호주 출신으로 각각 군 경험이 있는 전문 보안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무기 소지 혐의자를 다루는 표준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다. 무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딩스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라.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브루스 리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딩스와 5명의 요원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부채꼴 대형을 이루며 브루스를 포위했다. 전형적인 경찰 수사 대형이었다. 각자의 위치는 계산되어 있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탈출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하딩스는 정면에서 나머지 요원들은 좌우와 후방에서 접근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전문가다운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공항 터미널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멀리서 청소하던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작업을 멈췄다. 새벽 시간대라 승객은 없었지만 몇몇 공항 직원들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하딩스가 영어로 말했다. 공항 보안입니다.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브루스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다. 6명의 백인 남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그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 차분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브루스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무기 소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방과 몸수색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딩스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규칙이 하나 더 있었다. 브루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딩스는 잠깐 당황했다. 신고 내용이 너무 모호했던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브루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루스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정장 재킷을 벗었다. 하얀 셔츠 차림의 그는 더욱 작아 보였다. 6명의 보안 요원들과 비교하면 체격 차이가 확연했다.
가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딩스가 말했다. 가방 안에는 촬영 관련 서류들과 개인 용품들만 있었다. 어떤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딩스는 브루스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링 전체가 조용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6명의 보안 요원과 1명의 작은 동양인 남성, 형광등 아래에서 벌어지는 대치 상황. 몸수색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브루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딩스는 의아해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제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마도 위험한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술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하딩스와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실제로 그들 중 3명은 군대에서 격투술 훈련을 받았고 하딩스 자신도 젊을 때 아마추어 복싱을 했었다. 또 다른 요원은 레슬링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용의자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모두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하딩스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그리고 3초 뒤 브루스는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표준적인 몸수색 자세였다. 하지만 그 동작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유연했다. 마치 댄서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딩스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브루스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 같은 것이 보였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딩스가 말하며 브루스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브루스의 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하딘스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브루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0.5초 만에 브루스는 하딩스의 오른쪽 옆구리에 서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급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하딩스의 목 뒤쪽 압박점에, 왼손은 그의 오른팔 관절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다. 손가락의 위치는 정확했고 압력은 최소한이면서도 효과적이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하딩스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95kg 체중과 20년의 경찰 경험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괜찮으십니까? 브루스가 차분하게 물었다. 하딩스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였다. 0.5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다. 나머지 5명의 보안 요원들은 얼어붙었다. 팀장이 제압당한 것을 보고 즉시 행동해야 했지만 그들도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브루스의 동작이 너무 빨랐고 너무 부드러웠다. 여러분, 브루스가 5명의 요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제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브루스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맨손으로 압박점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딩스 씨, 브루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지금 놓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몸수색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딩스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브루스는 천천히 손을 떼었다. 하딩스가 자유로워지자마자 나머지 요원들이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목격자들이 가장 소름 돋았다고 말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었다. 브루스는 하딩스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다. 동양식 인사가 아니라 서양식으로 허리를 살짝 굽히는 정도의 예의였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가 말했다. 무기 소지 의혹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딩스는 목을 만지며 브루스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배우이자 무술 강사입니다. 브루스 리. 하딩스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최근 홍콩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화 배우 말이다. 브루스는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제 가도 될까요? 하딩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었다. 몸수색은 완료되었고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브루스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딩스가 뒤에서 소리쳤다. 잠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브루스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연습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매일 30년간의 연습.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나갔다. 3분 후 브루스 리는 공항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똑같이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어떤 사건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신원 확인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3분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였다. 하지만 6명의 보안 요원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경험을 처리해야 했다. 몇몇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격투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하딩스는 그 후 3개월 동안 홍콩 현지의 무술 도장들을 찾아다니며 쿵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20년간 경찰 일을 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무술이 뭔지 알았다. 힘이 아니라 기술이고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날 밤 보안 사무실의 CCTV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신고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후 카이탁 공항 보안팀의 무술 훈련이 의무화되었다고 한다. 하딩스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했고 동양 무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할 때까지 모든 신입 요원들에게 절대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교훈을 가르쳤다. 홍콩 카이탁 공항. 1972년 8월 15일 새벽 2시 30분부터 2시 33분까지 3분간의 만남이 6명의 인생을 바꾼 밤이었다.